일단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들의 포텐셜, HBM과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선임 매니저입니다. 다시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AI 반도체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그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주춤한 것 같기도 한데 반도체 현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막 좋습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반도체 주요 공급처인 PC랑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점으로 해서 26개월 2024년 8월 기준으로 26개월째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보시는 거와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재고 조정이 지속 중이고, 그리고 애플 실적 보신 분들도 아마 이거는 진행 중이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되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스마트폰 시장이 막 이 재고 조정이 갑자기 반등하고 막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옆에 그림 보시면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회복을 하고 있고, 전월비로 봤을 때는 6개월 연속 이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그러면은 PC가 안 좋고 스마트폰이 안 좋은데 도대체 반도체 매출이 어디서 늘어나는 거지?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AI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디로 가냐? AI 반도체는 그러면은 어디 스마트폰이나 PC는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나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서버로 갑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로 반도체가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지를 봤을 때 여기서 서버의 비중이 너무 작으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좋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도 스마트폰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버랑 기타인데, 일단 서버로 향하는 반도체가 국내 반도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형 서버 인프라를 2024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컴퓨팅 투자는 다른 걸 줄이더라도 우리는 이건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빅테크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형 반도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초반에 이런 전망을 제시했던 거가 있는데, Allied Market Research라는 데서 2021년 대비해서 AI 반도체 칩은 23배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행여나 이렇게까지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배 정도는 어려울지언정 가츠너라던가 이런 데서도 못해도 5배, 6배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가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업계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그 이유는 미국 빅테크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반도체를 서버에 이용하는 거,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매출을 보실 때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매출이 좀 더 크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나가는 매출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보다 이 서버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걸 꼽잖아요. 네네. 반도체도 그 대표적인 하나의 탑픽으로는 꼽으시는 건가요? 네.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 중에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상품도 상품이지만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들의 포텐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글로벌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쵸. 기술력이 안 되면 그렇죠. 그거는 논외거든요. 근데 음. 국내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은 그걸 소화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 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밸류 체인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설명드리고자 왔고 이제 왜냐면은 그 올해 상반기에 2차전지도 좋긴 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미반도체나 네. 이오테크닉스나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뒤에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먼저 정말 중소형 기업들 중에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등을 먼저 이렇게 소부장을 좀 봤을 때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 그리고 또 주가 조정을 좀 지금 최근에 받고 있죠. 지금 최근에. 네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 원인을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럼 이 흔들리는 게 단기적일지 아니면 올라간 게 거짓말일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가 물론 1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시장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가지고 당일날 13%가 떨어지고 이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YTD 수익률을 보면은 한 5배 정도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왜 이 기업은 이오테크닉스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했을까를 알아야 앞으로도 상승을 할까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제가 앞에서 질문 주셨지만 AI 반도체는 도대체 뭘까? AI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게 맞죠.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2의 n승배가 달라집니다. 네. 보통 N, 5의 N이라고 해가지고 이 속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기존 반도체와는 다르게 AI는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인터넷 같은 데서 HBM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HBM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 HBM은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HBM은 이름 그대로 High Bandwidth Memory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대역폭은 일정 시간 내에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의 처리량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뭐 비교해놓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당 32비트를 보낼 수 있는 GDDR6 대비해서 HBM3는 한 개당 1024비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한 번에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 빅테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AI 기술력은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제일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내가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코드는 내가 짠다고 쳐도 그냥 물리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HBM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랑 GPU랑 엄청나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수천 개의 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레지스터 랑 캐시는 CPU 안에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원래 CPU 밖에 있거든요. 근데 HBM은 같이 탑재가 돼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GPU랑 CPU랑 그 HBM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AI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GPU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GPU가 엄청나게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치면은 손발 빠르게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엔비디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HBM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요. 그러면
야 너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너네 HBM 좀 만들어 와.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걸 같이 TSMC나 삼성전자에서 다시 보냅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반도체 칩을 실용적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하고 되고 지금 AI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를 잘 푸는 AI가 아니라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유난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챗GPT랑 대화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언어를 막 한 문단을 쳐요. 그럼 걔도 한 문단으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글자 하나에 몇 비트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그거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희응 하나에 1비트인가 2비트를 먹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잡아먹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GPU나 HBM, GPU한테도 HBM이 정말 필수적이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러면 뭘 걔네가 잘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AI 반도체 중에서 HBM은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요렇게 쌓아 올려요. 네. 네, 이런 그림을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게 수직으로 쌓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패키징 기술이 왜 이렇게 뜨느냐? 패키징 기술은 후공정에 있잖아요. 근데 후공정에서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리는 거를 담당을 해요. 근데 그 쌓아 올리는 공정에서 기존에 와이어 본딩을 했다면은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TSV 본딩을 진행을 하는데 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선들이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죠. 네, 선들이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TSV 본딩 같은 경우는 그 선을 안으로 넣어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면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하나 위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많은 얇은 반도체를 더 많이 쌓아 올려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HBM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미 반도체는 TSV 본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미 반도체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해 저도 이거를 계산해보고 놀랐는데 한 400%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후공정이 중요하구나, 패키징이 중요하구나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패키징에는 본딩만 있는 거 아니에요. 패키징에 어떤 기술력이 또 있냐면 이거를 갈고 백그라인딩을 하고 그다음에 잘라서 본딩을 해서 패키징까지 하는 게 패키징 공정이거든요. 일단 잘 자르지 않으면 적층, 그러니까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칩을 제대로 분리해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겠죠. 네, 그리고 본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칩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다 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이게 여기서 이제 이오테크니스 나오는데 백그라인딩을 담당하는 국내 업체로는 이제 KC텍 같은 기업이 있고 다이싱 이제 자르는 기업으로 이오테크니스가 있는데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생산하는 게 이제 이오테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후공정 AI 반도체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후공정이 중요한 이유를 다 이해를 하고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패키징 관련 공정 국내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면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일이 가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보는 그런 그림인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표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이고 그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일을 받는 기업들의 밸류 체인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토리라인도 같이 부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 TSV 본딩 그런 네.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외주를 줄 이유는 많이 없고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국내 이런 TSV 본딩이나 이런 거를 기술력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이제 서버나 뭐 슈퍼컴퓨터나 막 이런 데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서버나 이런 데 넣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지금
좀 빨리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스토리 라인 안에서는 저는 이제 딱 그 종목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하나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최소한 5배, 뭐 20배 이렇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HBM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BM과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HBM하고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앞에서 좀 언급해 주신 거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쪽이잖아요. 네. 다른 쪽도 괜찮을까요? 뭐 이스페타시스 이게 그 FC 그 기판이라고 기판 쪽도 지금 기업들이 많은데 네. 저 기판을 제가 까먹고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저 기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HBM하고 GPU랑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판이 그러면은 기존과는 달라야겠죠. 네. 원래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밖에 있었는데 그 같은 기판 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나의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따가 이제 ETF도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거 상품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하면서 요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